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에자일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모던 에자일 국기 박선우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누굽니까? 모던 에자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모던은 저희가 현대적이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에자일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특히 6기분들은 더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에자일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부터 보시면요. 우선 에자일 방법론이 무엇인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고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나눌 거고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 에자일 방법론처럼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서 에자일 하면 뭐가 좋은지 설명드리면서 테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에자일은 개발 방법론의 일종입니다. 에자일의 사전적 의미는 기민한, 민첩한, 재빠른 그런 의미이고요. 개발 방법론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방식, 문화, 철학, 관념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개발 방법론이 기민하고 민첩하다는 의미가 뭐냐? 개발을 빨리 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뭐 일주일 걸리고 이틀 안에 해치운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절차나 문서보다 사람과 업무 자체를 중요시하여 유연하고 신속한 개발을 추구하는 방법론인 겁니다. 그래서 에자일, 무엇에 관하여 기민하고 민첩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에자일 방법론은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빠르고 민첩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자일이 왜 등장을 하게 되었는가, 등장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우선 에자일이 등장하기 이전의 개발 방법론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푸포스 모델로 대표되는 고전적인 개발 방법론은 요구사항 정의 및 설계, 디자인, 개발, 테스트, 배포 이 단계에 굉장히 좀 집착을 하고 중요시하게 여겨서 위에서 아래로 진행을 하지만 아래에서 위로 되돌아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방법론을 채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에자일이 중요하게 여기는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 불가능해지고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이거 뭔가 좀 아닌데 하는 그런 의견들이 퍼지다 보니 개발자들이 각자 이런 퍼포스 모델에서 개선점을 조금씩 반영하고 난 다음에 하루에 한 개발자들이 모여서 에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변경점을 추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기존의 방법론과는 다른 방법론이다. 우리는 새로운 방법론이고 이 방법론의 이름은 에자일이라고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에자일 선언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안에 링크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도 뭐 에자일 선언문을 보실 수 있는데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에자일 선언문에 있는 가장 중요한 네 줄의 가치인데요. 일단 반으로 나눠서 아래쪽에 두껍고 밑줄이 있는 가치가 조금 더 중요한 가치이고 그 왼쪽이 조금 더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가치인데 그렇다고 이쪽을 무시한다는 건 아니고 이쪽이 좀 더 치중한다라고 이해하시고 설명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과 도구보다 개인과 상호 적용을 어떠한 도구로 어떠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로 개발을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개인과의 상호작용, 즉 팀워크를 조금 더 중시하고 결국 개발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과 상호작용을 좀 더 중요시하겠다라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문서보다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포스 모델로 개발을 하다 보면 각 단계마다 그 다음 단계를 위한 문서 작성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에자일 개발로는 이러한 문서 작성하는 데 들이는 노력보다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조금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계약 협상보다 고객과의 협력을 그렇다고 계약 협상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고객과의 협력이 무슨 뜻이냐면 에자일 방법론에서는 클라이언트도 개발팀의 일원으로 봅니다. 에자일을 진행하는 동안 나오는 산출물들을 꾸준히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하면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고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협력도 에자일에서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을 따르기보다 변화에 대응하기를 아까 에자일이 변화에 대응하는 게 빠르고 민첩하기 때문에 에자일 방법론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계획을 따르다 보면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이 변할 수도 있고 시장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예측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계획을 따르다 보면 그 변화에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자일은 계획보다는 변화에 대응하여 조금 더 실용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더 큰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자일 선언문 다음 페이지에 이면에 선언된 가치라고 또 긴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을 읽고 제가 요약한 바로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팀원과 면대면 대화를 통해 개발하며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야 한다 라고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저는 이 지속적으로 전달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속적인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보면은 에자일은 이러한 스프린트의 반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스프린트가 뭐냐면 2주에서 4주의 기간에 따른 개발의 기간입니다. 이런 개발의 기간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결국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 스프린트가 아까 고전 모델에서 봤던 계획, 디자인, 개발, 테스트, 배포의 과정을 한 스프린트 안에서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스프린트를 진행을 할 때마다 산출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산출물을 에자일에서는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발의 프로토타입은 좀 아주 미완성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이죠. 이 결과물을 계속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 받은 내용은 그 다음 스프린트에 적용을 하게 되는 스프린트야말로 에자일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자일이 어떤 개념이고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알아봤으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에자일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가 지금 막 시작했을 때 뭐 회사로 치면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것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사항이 들어왔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막 아이템을 정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될지 정했을 때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백로그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 백로그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할 일 목록들이고 이 할 일 목록들이 모두 완료가 되면 그때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전부 적기가 힘들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화에 대응하는 게 에자일의 가장 큰 매력인데 프로젝트 백로그를 미리 작성하면 그 변화에 대응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백로그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스프린트를 진행하다가 이러한 변경점이 있어서 우리가 프로젝트 백로그에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언제든지 추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불가침의 영역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프로젝트 백로그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이제 정말 개발을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스프린트를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프린트가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번 스프린트를 어떻게 진행할지 준비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준비에는 어떤 게 있냐? 팀의 리소스와 역할을 확인한다거나 작업의 우선순위를 분야하고 규모나 복잡도를 추정을 하는 등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어떤 것인지 인지를 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프린트를 그렇게 준비를 해서 스프린트를 시작을 하시면 매일 데일리 스크럼을 진행을 하는데요. 데일리 스크럼은 여러분도 지금 하고 계시죠. 하지만 정확하게는 어제 한 일, 오늘 할 일, 현재 작업에서 어떠한 점이 어려웠는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간다는 개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스크럼이. 그래서 이러한 스프린트가 모두 끝나서 이제 다음 스프린트를 진행하기 전에는 스프린트 회복의 리뷰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 스프린트 동안 어떠한 작업을 했고 어떠한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점을 찾고 이러한 반성점은 다시 다음 스프린트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고는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3L 기반 회고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L 하나가 like, left, learned 즉 좋았던 점, 부족했던 점, 배웠던 점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짧게라도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회고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칸반 보드라고 그 에자일 방법론 중에 하나인 린 모델에서 가져온 칸반 보드라는 기능인데요.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할 일들을 정리하는 기능입니다. 처음에는 백로그, 아까 보셨던 프로젝트 백로그에 모든 할 일들이 정리되어 있고요. 이번 스프린트 기간에 계획한
이번 스프린트 기간에 할 일들을 투두로 옮깁니다. 그래서 투두에서 하나씩 뽑아서 두잉 보드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두잉 보드에서 작업이 끝난 작업들은 done 완료된 보드로 옮긴 다음에 다시 투두에서 다음 작업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스프린트 기간 동안 어떤 작업이 진행이 됐고 진행이 안 됐는지 진행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실제로 GitHub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칸반보드 기능이고요. 지금 저희 우리가 실제로 프로젝트 중에 사용을 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보시면 백로그, 투두, 인프로그레스, 즉 두인이죠. 그런 다음에 더 네 가지로 나눠서 백로그에서 투두로 가져온 다음 투두에서 인프로그레스에서 작업을 하고 던으로 보내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칸반보드를 사용하면 좋은 게 내 작업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의 작업들도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에자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장단점 설명드려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에자일의 장점들이 전부 이 스프린트의 반복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프린트의 특징이 반복을 할 때마다 계속 산출물이 나오고 이를 통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그것 말고도 다른 점은 최종 목표가 없는 프로젝트라도 경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겠지만 뭘 만드는지도 모르고 일단 개발을 하는 경우도 뭐 실무에서는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린트를 진행하면서 나오는 산출물들을 보고 이 우리 프로젝트의 경로를 잡을 수도 있다. 이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온 스프린트 반복을 통한 산출물, 프로토타입을 통해 다음 스프린트를 개선할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에자일이 완벽하냐? 그것도 딱히 그렇지 않고요. 문제는 너무 유연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계속 산출물이 나오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중심을 정하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좀 이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좀 틀어질 수도 있겠죠. 위에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계획 및 요구사항으로 인한 불필요한 유지보수 작업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계속 피드백을 주면 좀 쓸데없는, 좀 필요하지 않는 그런 피드백들도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일단 피드백을 받았으니 반영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은 좀 불필요할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 스크럼, 회의는 팀 단위 작업이 많습니다. 직접 앉아서 개발을 하는 시간만큼 이런 다 같이 모여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개발 외의 시간이 걸려서 개발에 약간은 지장을 끼칠 수가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 요구사항과 다른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 최초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대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계속 피드백을 받다 보니 그것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에자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보기도 저희가 에자일을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그래서 느끼분들은 다음에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 에자일 공부는 조금 더 깊이 공부하셔서 에자일스럽게 프로젝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